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뿌듯할 때가 있다. 재훈꼬라지 영상을 보고 힘이 나고 마음 다시 잡아본다는 댓글을 보면 진짜 기분이 좋다. 별거 아닌 내 영상을 보고 또 어찌 보면 희망찬 내용도 아닌데 힘을 얻었다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나만 힘들고 나만 실패하고 나만 패배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상의 댓글과 다양한 직장인 커뮤니티의 글을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뉴스나 기사를 접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잘 안 되어 힘든 시대구나라는 것을 접했다. 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 빠지고 잘 풀리지 않으니 내 안에 갇히게 되고 남들은 다 직장 잘 다니는데 나만 이런 거구나 싶은 것이다. 엄청 슬프고 뭔가 블랙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 부정은 부정을 낳고 누구에게 내 상황을 말하기도 창피하고 계속 내 안에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점점 나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지만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나만 이러면 됐지라는 생각도 한다. 어차피 난 안 되니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취업의 공백기가 길어지면 멘탈이 상당히 약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지금은 응원의 댓글과 조금 더 성숙한 생각으로 나 스스로도 잘 돼 보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안 풀리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은 해본 데까지는 해볼 생각이다. 물론 그 어떠한 것도 정답은 없다 생각한다. SNS에서 어떤 글을 보았다. 성공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까지 한 번씩을 더 했다고 한다. 100번을 실패했을 때 한 번만 더 해서 101번째에 성공했고 394번을 실패했을 때 한 번만 더 해서 395번째에 성공했다고 한다. 거기서 하는 말은 실패해도 한 번만 더 해보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다. 물론 했던 일의 연장일 수도 있고 다른 길로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전보다는 마음이 조금은 나은 것 같다. 전에는 오로지 온라인 MD만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내 스스로의 기준을 잡고 여기까지 안 되면 다른 직업을 하자이다. 그래서 어쩜 조금은 아주 조금은 전보다는 마음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나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싶다. 재훈꼬라지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영상 보시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게 됐다면 제가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한 댓글들을 보면 오히려 내가 힘이 나고 마음을 다잡게 되어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암튼 세 번째 면접 기업보다 빨리 이력서 지원을 하였지만 연락이 없다가 뒤늦게 네 번째 면접 제안 연락이 왔다. 재윤 꼬라지. 이곳 역시 지난 재입사 전에도 공고가 올라왔었던 기억이다. 그 당시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면접 제안은 없었었다. 1년 내내 공고가 올라오는 것 같고 1년 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인원이 너무 급격히 많이 낮아져 있었다. 30명에서 5명으로 떨어져 있었다. 또 매출이 6억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억이라 굉장히 망설였다. 적어도 내 기준에 회사 자금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회사가 도보거리라 혹시 면접 제안 오면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막상 사무실의 모습이나 면접관님 또는 처우가 생각보다 좋을 수 있으니 하는 생각을 했다. 회사 경영 악화로 퇴사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면접 제안이 왔고 사무실 문 앞에 벨을 눌렀다. 어느 젊은 여성분이 나오셨고 미팅룸으로 안내를 해주셨다. 다행히 사무실을 가로질러 가야 해서 전반적인 느낌을 10분 느낄 수가 있었다. 일단 사무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내 눈에는 어떤 방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명 계셨고 나를 안내해 주신 여성분 딱 2명이었다. 그렇다고 딱 그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상과 PC는 여럿 있는데 텅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두운 조명이었고 내 체감상 이 어두움의 조명의 어두움보다 회사 분위기의 어두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일단 1차로 아주 쎄한 느낌이 들었다. 미팅룸에 들어와서 한쪽에 앉았고 여성분께서 시원한 물 한 잔을 주시고 나가셨다. 면접관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미팅룸을 스캔하였다. 나는 식품 쇼핑몰을 보고 지원했는데 벽면에 포스터가 코인 관련 포스터가 있었다.
면접도 전에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고 임금체불을 2번이나 겪은 나로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미 여기서부터 부정의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면접관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리고 바로 50 후반 또는 60 정도 되어 보이시는 남성분이 들어오셨다.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역시나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으셨고 자기소개를 요청하셨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개인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셨다. 어떤 상품으로 했는지, 매출은 얼마였는지 등등 질문을 하셨다. 그중 사업을 접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고 나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부분을 어필하고 싶었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에 더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열심히 하였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 나름 스스로 독학하여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쇼폼 영상도 찍었고 네이버에 제안 노출까지 꾸준히 진행했지만 결과가 좋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말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말을 끊으시며 뭔 말이 그리 길어요 라고 하셨다.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 표정이 굳었고 표정 관리가 안 되었다.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상품이 경쟁력이 없으니 그런 거겠죠 라고 하셨다.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면접 오기 전 기업 리뷰 사이트에서 본 내용이 생각났다. 나이 많으신 높은 분이 기분이 태도가 되고 삐지면 한 달 이상 하며 아침마다 화를 낸다. 술 마시는 날은 화를 안 내서 분위기가 좋은 듯 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꼰대 문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갑자기 그 글과 이 면접관님이 매칭이 되는 것이다. 이미 여기서 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고 면접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이거는 꽤나 반전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의심이 가고 여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단 사업자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 지역에도 있고 저 지역에도 있고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도 있어 자금 회전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말이 내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해외에도 회사가 있다고 했다. 판매되는 사이트에서 상품 보여주셨고 또 다른 사업의 사이트도 보여주셨다. 일단 쿠팡을 보여주셨는데 식품 하나가 월 3천만 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상품이 아이템 위너로 묶여서 이 회사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른 회사의 매출을 베끼고 있음에도 아이템 위너로 묶인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 이거 뭐지? 왜 이러지? 라고 혼잣말을 하셔서 오히려 내가 이게 뭐지? 왜 이러시는 거지? 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쇼츠 라이브 판매 사업을 자랑하셨는데 조회수가 100회 위아래인 것이다. 영상은 몇십 개 되나 조회수는 전부 다 100회 위아래이다. 이걸로 과연 얼마나 성공한 매출을 냈을까 하면 내 기준으로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다. 본인도 대기업 MD 출신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직원은 4명 있다고 하셨고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요즘 AI를 많이 활용하면서 직원을 줄였다고 하셨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내 상품이 타 업체에 뺏긴 것도 모르면 담당 직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술, 담배를 하냐고 물으셨고 나는 술은 가끔 먹고 담배는 안 핀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윗분들이 술을 좋아해서 술 마실 기회는 있고 점심때도 가끔 술을 마신다고 하셨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다. 그리고 종교 있냐고 물으셔서 무교라고 하였다. 면접에서 종교 묻는 질문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다. 이때까지는 몰랐지만 면접 끝나고 나올 때 다시 한번 둘러보니 십자가가 벽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가족사항을 물으셨고 어머니와 둘이 산다고 하였다. 결혼 유무도 물으셨고 비혼주의냐고 물으셨다. 그런 건 아니고 인연이 없었다고 답변드렸다. 마지막으로 희망 연봉을 물으셨다. 이미 나는 합격해도 입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면접 중간에 하였다. 그래서 원래 생각보다 좀 더 크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쿨하지만 쿨하지 않은 표정을 지으시며 우리는 수습 3개월이 있고 3개월은 직전 연봉으로 3개월 뒤 그때 봐서 희망 연봉을 맞춰주던지 한다라고 하셨다. 이 말도 신뢰가 가지 않았다. 평가를 통해도 아니고 그때 봐서라는 말이 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구나 싶었다. 그렇게 면접이 마무리되었고 나도 중간에 표정이 굳은 모습을 면접관님을 보셨기에 채용 연락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역시나 채용 연락은 없었다.
거리가 있는 회사였다면 후회가 됐을 법한 면접인데 도보거리라 후회는 되지 않았다. 적어도 내 기준에는 의구심이 많은 회사인 것 같다. 집에 와서 채용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같은 공고인데 사업자가 다른 것이 있었다. 5인 미만으로 하려고 사업자를 여러 개를 두는 건가 싶기도 했다. 그래도 색다른 면접이었다. 개인적으로 면접 때 면접관님의 태도와 예의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적어도 아직 부하 직원은 아니고 처음 본 자리라면 말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면접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